안녕하세요. 편한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동생입니다. 오늘은 편한 동생분을 모시고 피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출산율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회수 걱정할 때가 아니죠. 매회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걱정이? 오늘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조회수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해. 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산모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지인분들.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왜 소식이 없으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아직 인연이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눈이 없어, 보는 눈이.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남자이고요. 제가 성관계 시 타이밍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지껏 실수란 걸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지뢰 사정으로 관계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둘 다 여건상 준비는 안 된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사연입니다. 피임의 종류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단계 자연 피임에 관한 내용이고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자연 피임 중에 지뢰 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들 하시나요? 보통 많이 하긴 하는데 참 이게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긴 많이 합니다. 하는 거 맞습니까? 보통은 많이 네. 하시죠. 또 실패율이 높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네, 실패율도 높다고 알고 있지만 네. 콘돔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준비가 안 된 상황 이럴 수 있겠다, 그죠? 이분은 잘 아신다면서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마무리가 되기 전에 빼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제일 많겠죠. 본인이 잘못했다 인지하는 상황이면 응급피임약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문제인데 쿠퍼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정전에 나오는 액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쿠퍼액은 윤활액으로 작용을 하고 남자분의 요도가 산성 환경으로 돼 있고 여자분들의 질이 산성 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정을 했을 때 정자가 그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쿠퍼액이 알칼리성을 띠면서 중화시키면서 사정 후에 정자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쿠퍼액과 사정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역시 이 방법은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차라리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을 것 같으면 하고 나서 그냥 피임약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하고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응급피임약 그렇게 자주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반성하시는군요.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여자이고요. 평소 생리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확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 배란 시기가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후라고 알고 있어서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이 한참 경과한 21일쯤 성관계를 했는데 계속 생리를 안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3주가 지난 오늘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둘째라 놓으면 되긴 하지만 당혹스럽네요. 이분의 경우는 기혼자시니까 아기를 넣으시겠죠?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트 하다가도 심장 뛰는 소리 들으면 남편분들이 좋아들 하시거든요. 동족 보존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했고 다들 좋아하세요.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자연피임법, 월경주기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란일이 지났는데도 왜 임신이 되는 건가요? 좀 궁금합니다. 네, 월경주기라는 것이 스트레스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빠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의 경우는 원래 생리를 한 달에 하시던 분이었지만 그 달 따라 배란이 늦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죠. 역시 그 확실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모든 게 이거죠. 농담이고 조금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속마음은 사실 기혼자분들은 피임 안 하시면 제일 좋고 자연 피임 하시고 둘째 가지시면 하늘의 선물이다. 셋째 가지시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임신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물을 빨리 갖고 싶은데
연락 주십시오. 네. 편안하니 네네. 한 번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없고 두 번, 세 번씩 네네. 다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분만하고 일주 뒤, 한 달 뒤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꼭 시어머니 같이 둘째 가져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병원 정책이 첫째를 분만하시면 둘째, 셋째 입원비를 디스카운트 해드려요. 어, 많이들 가져오시길 다시 한번 아마 편안 언니가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여자 환자입니다. 남편이 콘돔을 끼고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안 찢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남편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찢어졌겠죠. 확인들을 하시나요? 보통은 확인을 잘 안 하죠. 꼼꼼하신 분들은 불에 비춰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편한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찢어지면 변기 가는 동안 두두두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를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콘돔을 착용하는 첫 시기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정하기 전 혹은 시작하기 전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정거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정 직전에 콘돔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위험하다는 게 설명드렸듯이 쿠퍼액과 사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시작 단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은 과정이 뭐죠? 마무리할 때 네. 정리를 해야 돼요. 꽉 잡고 이렇게 해야죠. 네, 잡고 빼는 것도 중요한데 사정을 하고 나서 사이즈 변화가 있을 때 너무 오래 방치를 하면 사이즈가 줄면서 콘돔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은 여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머무르고 있을 때 제거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콘돔의 실패율은 2%에서 많게는 20%까지 보고 있는데 올바른 사용을 해도 찢어질 수가 있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콘돔의 첫 착용 시기와 제거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가 없을 때 실패율이 높은 피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콘돔의 피임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병 예방에 대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시면서 이중 피임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콘돔 착용법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콘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냥 씌우게 되면 이게 압력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기를 빼고 이렇게 끝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게 좀 힘드네요. 이렇게 살살 방향을 또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끼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확실한 피임법은 결국은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들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피임 방법들이 건강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작용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 제제로 되어 있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작용을 주면서 난소의 배란을 억제하는 기능과 내막은 얇게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나타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눌 수 있고 1세대는 부작용이 심해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고 2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세대수가 올라갈수록 좋은 것 같은데 네. 굳이 세대수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좋은 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의 부작용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식의 개념으로 시도해보고 제일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대가 올라갈수록 체중 증가, 여드름 등의 부작용은 감소하고 색전증의 위험성은 증가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색전증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4세대의 경우도 1% 정도로 미미합니다. 2, 3세대 피임약은 OTC 드럭이라고 보통 하죠.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4세대는 처방전을 받아서 받으실 수가 있고 대표적인 브랜드로 야즈, 야스민, 클레라를 들 수 있습니다. 야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많거나 PMS, 즉 월경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은 누구에게 받아요? 상담은 피임약에 대해서 평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약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을 잘 고르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임약 실패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0.5%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낮은 실패율을 유지하려면 복용법이 적절해야 되는데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좋습니다. 빠뜨리면 부정출혈도 있고 피임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서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까지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리 첫날부터 복용을 하셔도 피임약을 복용한 첫 일주간은 다른 피임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피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피임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됐다 이런 사연은 없었나요? 네, 있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을 빠뜨린 경우도 있고 첫 일주를 인지하지 못하셔서 임신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저렇게 해서 잘못된 임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피임약을 먹는 거는 모르고 원치 않은 임신이었지만 또 유지한다고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애기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임신을 유지하셔도 되고 알고는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임약이 호르몬인데 여자친구한테 암이라든지 걱정 때문에 먹으라고 권하기가 좀 미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피임약은 난소암이나 내막암은 예방 효과가 있고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불안감 같은 걸 가지지 말고 원치 않은 임신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몸에 좋다고 할 수가 있죠. 피임약을 먹으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네네. 근데 잘하시네요. 흡연자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맞아요.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있는데 설명드렸듯이 1% 정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담배를 피시면 혈전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5세 이상의 흡연자에게서는 피임약이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참 어렵죠. 네. 그런 피임약을 먹고 또 가끔씩 씌워주고 이러면 더 좋겠다. 맞습니까? 진료보다 보면 특히 젊으신 미혼 여성분들 오셔서 엄마가 몸에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쉬면서 먹으라 했다 이 말씀 하거든요. 엄마 같으시네요. 제가요?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생각하시는 연락 주세요. 결론은 오히려 약을 끊었다가 다시 피임약을 드시면 첫 1개월 동안 혈전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르몬이 줬다가 뺐다가 하면 이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더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드시고 오히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혈전증 위험성은 낮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드셨을 때 불임에 대한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오래 드시다가도 끊으면 3개월 안에 정상적인 배란 주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약을 끊었을 때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불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꾸준히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꾸준히 드시면 되죠. 꾸준히 드시고 준비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임약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대답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F세요? 네, 저 F입니다. 저는 T입니다. 힘내! 네. 이거. 화이팅! 다음은 호르몬이 섞여 있는 루프, 자궁 내 피임 장치, 미레나 카일리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요걸 준비했죠. 이거 어디서 보시겠어요? 요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기하죠?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여기 미레나, 여기 카일리나 되겠습니다. 조그만 팁에서 조금 미량으로 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배출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얇게 해서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5년 기간이고 삽입하는 방법은 자궁 체부와 질을 연결하는 목이 자궁 경부인데 이것을 통과해서 넣게 됩니다. 자궁의 길을 재서 탐침을 위치시키고 날개를 이렇게 밀면 접어지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날개를 펼칩니다. 펼쳐서 밀어 넣은 후에 빼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빼고 자궁 경부 밑에서 실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넣을 때 아플 것 같은 마취를 네. 해야 되지 않나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자궁 경부 길이가 3cm에서 4cm 되거든요. 거기를 통과할 때 조금 불편하세요. 그런데 마취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아랫배가 사르륵 아픈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리죠. 신의 경지에 다 다르신 것 네네. 같습니다. 두 개가 크기가 다른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카일리나 미레나 크기가 다른데 카일리나가 호르몬의 용량도 작고 크기도 작습니다.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궁경부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 때 불편한 느낌이 더 있고 자궁 자체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카일리나는 출산하신 적이 없는 분들께 선호되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용량도 적고 크기도 더 작으면 카일리나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출산을 하신 분들은 사실 크기에 대한 불편감이 크게 없으시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35세 이상
이상의 여성들이 양성 자궁 종양, 즉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많게는 40%에서 50%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월경통이 심하고 월경 과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미레나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레나가 강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실패율은 어떻게 됩니까? 0.1%에서 0.5%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의사항이 첫 1, 2주 정도는 호르몬이 세팅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야 된다.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넣었는데 혹시나 임신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라떼는 이게 나오는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임신이 된 상태에서 루프를 넣었을 수도 있고 루프를 넣은 상태에 임신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발견이 늦으면 감염성 유산이나 폐혈성 유산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발견을 빨리 한다면 임신하기 즉시 루프를 제거하면 유지가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풍부한 정보와 교육의 힘으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역시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IT 강국이라 또 그런 맞습니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팔을 씹는 기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프로게스테론이 배출이 됨으로써 자궁 내막을 얇게 해서 피임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미레나와 카일리나는 자궁 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은 혈액을 타고 돌아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견본을 똑같은 걸 준비하지 못했는데 3, 4cm 성냥개비 같이 생겼습니다. 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기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권총 모양처럼. 여기 앞에 바늘이 있는데 바늘 굵기가 1.5mm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삽입을 합니다. 실패율은 비슷하고 0.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임플란트는 3년, 미레나 카일리라는 5년 기간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팔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흉터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디테일하시네요. 보여드린 임플란트는 바늘 굵기가 1mm에서 1.5mm 정도 됩니다. 따로 칼집을 넣지 않습니다. 흉터가 생겨도 1mm 내지는 1.5mm 정도의 자국이 남거든요. 현미경 보지 않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그렇고 3년 뒤에 제거를 할 때 흉터를 최대한 다른 곳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흉터 자리에 그대로 칼집을 1mm 정도만 넣어서 의료기구 중에 모스키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기같이 생겼죠?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채널이 아니면 또 못 보겠죠? 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모스키토 요걸로 조그만 1mm 구멍으로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뺍니다. 이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달인의 경제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재주, 손부심이 또 있습니다. 노하우입니다. 우리 편안함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재삽입을 원하시는 분도 여러 군데 넣게 되면 흉터가 여러 군데 생기잖아요. 훈장처럼. 그래서 같은 자리에 넣습니다, 저는.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켈로이드가 있어서 흉터가 작지만 튀어오르는 분도 있거든요. 편한 남매, 편한 오빠로 찾아가시면 쉽게 켈로이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피임법이 제일 좋은 겁니까? 그거를 아직 모르고 있어? 여태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도저히 뭘 선택해야 되지? 결론은 개인차고 아.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2번 돌려보시고 공유해서 한 번씩 보시고 상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편안한 일을 문의를 찾아주시면 문의를 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일반 남자분의 입장으로서 혹시 여자친구가 어떤 피임법을 하면 좋은지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미레나 카일리나 임플란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보게 돼서 알게 됐지만 오늘 이런 설명이 없었으면 거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어떤 방법 쓰더라도 자기한테 잘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심을 하기 위해서 항상 피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미혼인 경우는 부끄럽기도 하고 네.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시술받는 거는 꺼려 하시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실정이고 하지만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피임약은 최대 불편한 점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네. 이제 챙겨 먹기 힘들다. 여자들은 참 힘들거든요. 알람을 맞춰놔도 약에 따라서는 네. 28일 쭉 먹는 약도 있지만 21일 먹고 7일 쉬는 약이 있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기구가 편리한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일 선호하는 피부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선입견은 자꾸 없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아놓으세요. 미레나 시술을 하고 이 실을 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이 정경부 밖으로 삐져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이 실을 2cm 정도 길이로 자르는데 관계하실 때 여기가 데인다고 남자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엔 저는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모로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게 기정사실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응급피임 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질문 빠르게 해주시고 답변 드리죠. 응급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 받고 약국에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약을 먹게 되면 언제까지 먹어야 하죠? 72시간 안에 먹는 약이 있고 120시간 안에 먹는 약이 있는데 저는 120시간 안에 먹는 약을 선호하긴 합니다. 어떤 약이든 실패율이 1.8에서 2.4%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방을 받아서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호르몬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고용량 호르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 이것보다는 부정출혈이나 오심구토, 두통 뭐 이런 위험성이 더 높죠. 그리고 한 번 응급피임약을 드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먹게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번이 힘들고 두 번, 네. 세 번이 쉽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드시면 원래 실패율이 있는 데다가 방심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원치 않는 임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다음 관계는 언제쯤? 굉장히 일어나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120시간짜리는 5일 뒤에 피임약을 드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응급 피임약을 드시고 7일이나 10일 뒤 임신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5일 뒤부터 사전 피임약을 드시게 되면 사전 피임약이 첫 1주는 피임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다면 2, 3주 정도 넉넉하게 있다 관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 참으시는 네, 잘못 쓰셨으니 참으셔야죠. 네. 네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편한 동생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기회와 이런 촬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편한 언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좋은 정보와 함께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생활 하시고 또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